스톱. 어,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장 포인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터는 C랑 C++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까다로운 기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파이썬은 약간 좀 상위,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언어들은 약간 좀 상위 언어고 C나 C++는 약간 좀 하위 언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 파이썬이나 자바가 좀뭐 고급 언어라서, 그러니까 뭐 어렵거나 혹은 뭐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언어나 상위 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막 C나 C++는 기능이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상위 언어, 하위 언어 혹은 고급 언어, 저급 언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가까이 들러붙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그 프로그램 언어가 가진 어떤 키워드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어떤 게 허용되어 있고 어떤 게 허용되지 않느냐의 범주 안에서 얼마나 기계와 가까운 문법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좀 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 같은 거 있죠. 뭐 애매한 거라든가 뭐 혹은 뭐 범용성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고급 언어들은 좀 더, 이게 뭐랄까, 기계와, 그러니까 이 메모리나 CPU 이런 하드웨어들 있죠. 여기에 접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보통 이런 거를 상위 언어라고 하고, 이제 그거와 반대돼 있는 거를 이제 하위 언어 혹은 저급 언어라고 하는데, C나 C++, C샵은 약간 좀 그 중간에 있는 개념인데, 어쨌든 C는 기본적으로 기본 가장 대표적인 저급 언어의 하나입니다. C는 여러분이 잘 쓰면 하드웨어를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C는 그런 걸 허용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이 기초를 다뤄야 될 이름에서 이 과목에서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C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C를 건드렸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일단 1학기 때 파이썬을 일단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걸 좀 믿고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C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당연히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C의 어떤 고급한 그런 고급 그런 기법들이라든가 되게 많은 그런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죠? 간단한 것들 위주로 지금 한 6주를 지내왔어요. 쭉.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C의 어떤 C를 막 능숙하게 해서 그럼 좋겠지만,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 컴퓨터에 만약 여러분 관심이 좀 있다면요, 사실 인터넷이나 요즘 다른 책자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열혈 C 프로그래밍 이 책도, 여러분 책을 산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orentek.co.kr 가보면 이 책의 저자 윤성우 씨가 동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수업 잘해요. 제가 이건 뭐 이 수업 초반에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지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 책은 컴퓨터 구조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C라는 언어에 더 포커스를 두고 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혹은 뭐 이쪽을 전문으로 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전공자들이, 뭐 보통 전공자라고 하면 C를 얘기할 때 뭐 전공자라고 하면 보통 뭐
전산과라든가 전산과라기보다 오히려 저 전자과나 그죠? 이런 친구들 전통과 저희 있는 전통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이 깊이 이해해야 될 언어고 사용법도 능숙하게 익혀야 되는 그런 언어라서 보통 이런 책들이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C에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C가 실제로 왜 이런 형태로 구조화가 돼 있는가 혹은 왜 이런 문법이 이 정립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건축가죠. 건축가라서 어떤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 4년, 5년 동안 계속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이 스킬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뉴스를 좀 더 덜 접하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쪽 뉴스를 많이 보려고 하면 이쪽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를 지금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이런 이 테크 이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빨리 급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이 수업도 사실 그런 일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비전공자가 왜 굳이 왜 이런 이해하기도 어렵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런 이 커미트먼트도 아닌데 그죠? 이런 거를 왜 광운대에서 이걸 시작할까? 자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으로도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처음에 이거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이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메모리가 어떻고 뭐 CPU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를 해야 진행이 가능해요. 뭐 당연히 뭐 어차피 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닥치고 외우는 것도 한 방도가 되겠지만 하여튼 요거를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하고자 하는 것들이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좀 됐으면 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거나 필드에 나갔을 때 뭐 국내 아니고 해외든 어디든 뭐 어떤 형태로 여러 필드에 나가든 이런 이제 공대생들이 혹은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적 혹은 이런 분석적 능력을 여러분들한테도 함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에셋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잡다리 좀 길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는 거는 여러분 포인트라는 그죠? 포인트 단어 그죠? P-O-I-N-T 포인트가 보통 어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죠? 우리가 보통 포인트라고 하면 그죠? 뭔가를 딱 지적한다거나 가리키는 걸 얘기하죠 그죠?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인터라고 하면 가리키는 자가 됩니다 그죠? 가리키는 자가 돼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제가 그 스캔F 할 때 스캔F의 두 번째 인자가 그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인자 들어가요. 어쨌든 입력 포맷 이후에 나오는 변수 이름 앞에 앰퍼샌드 마크를 하나 붙였었죠, 그죠? 이게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어떤 기호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한번 소스를 한번 봅시다. 캐릭터라는 그죠? 캐릭터는 몇 바이트를 먹죠? 캐릭터는 한 바이트를 먹습니다. 한 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죠, 그죠? 한 바이트를 먹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선언하면 일단 컴파일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한 바이트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광활한 메모리 영역에다가 한 바이트, 8비트죠.
한 바이트를 확보를 하고 ch1이라는 그죠? 캐릭터 1입니다. 캐릭터 1. ch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8바이트를 확보를 한 바이트를 확보를 한 다음에 8비트 한 바이트를 확보를 한 다음에 ch1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이제 딱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빈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야적장이란 말 합니까? 굉장히 광활한 어떤 그 창고 같은 그 열린 창고 같은 거죠. 그걸 야적장이라고 하는데 그죠? 열린 창고 커다란 뭐 아니면 커다란 우리 뭐 물류 창고를 생각해 봅시다. 물류 창고에 그죠? 딱 물류 창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빈자리가 되게 많아요. 뭔가 이제 물건을 집어 넣으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진 택배, 뭐 여러 택배 회사들 많죠. 우체국 택배도 있고 그죠? 택배들은 효율적인 배달을 위해서 그죠? 한 특정 지역을 이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특정 구역 안에 있는 그죠? 특정 구역들 그러니까 어떤 반경 안에 있는 구역들에 있는 모든 이 택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모읍니다. 여러분 왜 택배 상하차니 이런 얘기 듣죠? 다 모입니다. 한 자리로 물류센터로 모입니다. 왜냐면 물건의 그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뭐 물건을 집하하러 댕기는 사람 기사는 당연히 어떤 지역을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진의 이 소팅 이게 카테고라이제이션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데스티네이션은 몰라요. 이게 목적지가 어디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바로 옆 동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해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 목적지들이 동일한 어떤 혹은 제한된 영역의 시작이 된다면 그러니까 물류 창고로 모이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에서 이것들을 다시 또 구역에 나눠서 그 목적지 그 데스티네이션에 낮춰서 특정 구역들을 맞춰서 걔들을 또 카테고라이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송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지역 해당 그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그 지역의 물류 창고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택배 그 집하하시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처럼 구역화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떤 체계화한 건데 메모리에서도 똑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제 물건을 이제 집하를 했어요. 제가 일단 이 중앙 이 물류센터에 물건을 들고 왔단 말이죠.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걸 일단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어디다가 일단 넣어놓고 그죠? 어디다 일단 어디 뭐 보관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작업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거니까 얘를 넣었다가 넣어야 돼요. 딱 들어왔는데 쉘프가 되게 많죠. 여러분 물류창 가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걸 관리하는 거에 혁신적인 어떤 혁신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여러분들 한번 볼만해요. 여러분 다한 번씩 봤겠지만 음, 이런 보면은 웨어하우스들의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 아마존은 이제 이런 물류 창고의 어떤 물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 사용해서 이 물류 창고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한쪽에 다 몰리죠. 그러니까 몰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어떤 주문이 들어오고 하면 물건을 이제 하나하나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아마존은 그렇게 안 하고 물건이 저기 포장하고 분류하는 사람한테 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이 하나의 쉘프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네. 뭐 얘기가 좀 잠깐 샜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본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최적화할 만큼 했고 이게 얘네들이 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물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하튼
그래서 물건 가져왔어요. 어디다가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물건 들고 와서 빈자리 어딘가에 놨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 이름표를 붙여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이름표 붙이면 언젠가 찾을 수는 있겠죠. 예, 찾을 수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다 넣어놨긴 해서 그걸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딱 들어왔는데 뭐 16번째 열에 30번째 쉘프에 빈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와서 거기다 넣어놓고 이름을 CH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 이름표 딱 붙여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CH1이라는 이름표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 물건을 다시 CH1에 들어간 이 A라는 얘를 찾아와야 되는데 아까 내가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쉘프라고 했죠? 이게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뒤져야 돼요, 창고를. 통째로. 그렇겠죠. 어제 저장한 건 있어요. 거기에 이름표로 CH1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창고의 쉘프를 싹 다 뒤진다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미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가 몇 번째 열이고 몇 번째 쉘프였는지 몇 번째 쉘프였는지 기록을 해둬요. 그게 뭐예요? 좌표죠, 일종의. 일종의 좌표예요. 그래서 이 CH,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이 예약을 딱 보고 컴파일러가 무슨 짓을 하냐면 메모리가 비어 있는 데를 먼저 찾아요.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관리하는 테이블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고 여기는 아무 값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게 확실하면 거기다가 한 바이트를 확보를 딱 하고 여기는 아무도 못 쓰게 여기는 쓴다 하고 딱 기록을 해놓고 여기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메모리가 갖고 있는 피지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컴퓨터 보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죠? 메모리가 32기가가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32기가 중에 한 바이트를 지정을 하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텔에 만약에 방이 1000개가 있어요. 한 호텔에. 그러면 여러분 방이 1000개 있으면 그죠? 그러면 1번 방부터 몇 번 방까지 이름표가 있을까요? 방 번호가 있을까요? 1000번까지 있겠죠. 1번부터 시작했다면. 뭐 그 프로그램적으로 생각하면 0번부터 999번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내 방이 총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의 방에 그러니까 방 번호를 붙여놔야 돼요. 그렇겠죠. 방 번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메모리 주소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바로. 32기가 바이트에 32기가면 얼마냐? 32기가면 여러분, 기가가 얼마나 큰 숫자면, 그죠? 이게 공 3개 붙이면 요 공 3개가 킬로예요, 킬로. 또 공 3개가 붙으면 여긴 킬로, 여기는 메가. 그죠? 여기 메가예요. 3개가 더 붙으면 여기가 기가예요. 네. 그러니까 1기가는 10억이에요. 근데 32기가바이트니까 32억 아니지 320억이에요. 320억 바이트가 제 컴퓨터 안에 있어요. 320억 바이트를 이제 이 지금 떠 있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가 만약에 뭐 100메가바이트를 먹는다. 실제로 얼마나 먹고 있는가 볼까요? 실제로 얘가 얼마나 먹고 있냐면 파워포인트 봅시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가 파일 2개를 띄웠나 보죠? 예. 그러네요. 하나 하고 얘는 지금 뭐 이거 프로세서 2개를 돌아요. 2개가 도는데 하나가 62메가, 하나는 52메가.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일 거고 그 다음 하나가 이 파일일 거예요. 예, 그래서 총 어쨌든 113메가바이트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13메가바이트란 얘기는 113메가니까 공 6개 붙어야 되죠. 예, 113메가바이트. 이만큼의 바이트를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뭔가 계속 하거든요. 저장도 하고 뭔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죠? 용량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죠. 어쨌든 이 정도 메모리를 확보해야 이 프로그램이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뜨는 거예요.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얘기를 알겠어요? 메모리에는 실제로 주소들이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32기가 16GB짜리 램 두 개를 박았으면 한 메모리 안에 칩이 만약에 뭐 18개 붙어 18개 붙어 있다. 그러면은 한 칩당 2기가씩 2GB씩 할당이 가능할 거고 그 칩 안에 그죠? 그 칩 안에 수많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이고 뭐냐? 그죠. 이거 보면 우리 그때 이거 한번 봤었죠, 그죠? 예. 이 마이크로칩 안에 예. 마이크로칩 안에 그죠? 우리가 쭉 봤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그죠? 예. 정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이런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거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막 여기에 0이 들어가고 0이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메모리는 아니지만 딱 봐도 얘는 CPU 같은 애죠. 근데 여튼 여기 안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자리에 만약에 1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 자리가 어떤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방이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2GB예요. 그러면 방이 총 몇 개가 있나요? 그죠? 32GB니까 그죠? 그죠? 이만큼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320억 번에 320억 번 방까지 이름을 붙이려면 그죠? 근데 컴퓨터는 또 이진수로 다 계산을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붙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메모리를 저장하고자 하는 그죠? 이 캐릭터 변수가 이 얘가 캐릭터 변수에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은 한 바이트지만 이 ch1이 어디 있는지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바이트 수는 얼마냐면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죠. 320억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니까 그죠? 2에 한 10승 해보죠. 10승 해보면 얼마예요? 택도 없죠? 그러면 2에 한 20승 해봅시다. 이래도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2에 한 30승 해볼까요? 좀 근접하게 왔어요. 1기가까지 왔죠. 그러면은 30에 1기가 했으니까 그럼 한 4배, 32였으니까 여기서 한 몇 번 더 해야 되냐? 한 30 그러면 자, 30 한 두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2에 32 하면 4기가예요. 이런 거 그죠? 4기가예요. 이 정도 되면 아까 우리가 32기가였죠?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죠? 이게 몇 승까지 가야 되나? 뭐 봅시다. 그러면 뭐 한 40은 좀 많나? 40, 너무 많네. 그죠? 얘 한 36? 68. 이쯤 되면 좀 많네요. 그죠? 35, 2에 한 35승 하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그죠? 320억 번째 방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려면 최소한 35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5비트가. 35비트면은, 그죠? 8로 나누면 몇 바이트쯤 될까요? 8, 4, 32. 일단 4바이트 넘습니다, 그죠? 일단 4바이트 넘어요, 그죠? 대충,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여러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제 컴퓨터 32GB였잖아요, 그죠? 320억 번째 방에 이름표를 붙이려면, 방 번호를 붙이려면, 최소한 방 번호를 나타내고자 하는 저장소는 최소한, 바이트 단위로 끊읍시다. 그게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 좀 갖고 가기 쉬우니까. 그러면은 8, 4, 32 안 되고 8, 5, 40. 5바이트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5바이트. 그죠? 최소한 5바이트. 그렇죠? 8, 4, 32 하면은 모자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5바이트는 있어야 32기가라는 메모리에다가 주소를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냥 가만 생각해봐요. 그런 거 여러분.
나는 캐릭터라는 변수 혹은 인티저, 여기 인티저처럼 인티저 넘버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얘는 이제 4바이트를 쓸 거고 얘는 1바이트를 쓸 거고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은 이제 캐릭터 같으면 1바이트, 그죠? A 하나, 뭐 문자 하나죠.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입니다, 그죠? 네, 4바이트.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수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메모리를 몇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느냐를 기억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쓰죠, 여러분.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면 잘 따라온 거예요. 예. 이제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가지고 일단 계속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러면 어쨌든 캐릭터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가 이 인디케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지시어를 보면 혹은 이 예약어를 보면 그죠? 인티저라는 예약어를 보면 거기에 맞는 양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예. 주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캐릭터 만들어 놓고 ch1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다가 아까 우리 85, 40, 40바이트가 필요하다고요. 85, 40이었나? 40, 8, 4, 32, 8, 5, 40. 40비트. 최소한 40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ch1이라고 이름 붙일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쓰면 쓸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지금 보자.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죠. 예, 만약에 메모리 주소를 그죠? 캐릭터 딱 하고 A를 집어넣기 위한 주소를 일단 40비트 그죠? 100, 10, 더 써지지도 않네 그죠? 예. 하나, 둘, 셋, 12, 15, 18, 19, 19자리까지 쓰니까 꽉 차버렸는데 아니네. 이건 10의 자리고 그러네. 이거는 300고 그러면 잠깐만 320GB였죠? 32GB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9, 36. 36비트를 써야 돼요. 최소한. 그죠? 요거를 혹은 이제 이게 기니까 헥사로 합시다. 그죠? 16진수로 776594000이라는 이 주소를 ch1 대신에 여기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여러분 이 코드 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겠죠. 정말 힘들 거예요. 이 변수 하나를 다 숫자로 외워야 되니까. 2진수로 외운 것도 16진수로 해도 이 모양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코드 짜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ch1이라는 이름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놓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두 개를 쓰는 게 아니에요. ch1하고 이만큼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한 값을 확보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 주소에다가 실제로 이 피지컬 이만큼 되는 양의 가지는 비트 수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거에 할당되는 메모리 번지에다가 이 숫자를 쓰는 거예요. 실제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0x로 시작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글자가 16진수입니다. 0x로 시작하면 뒤에 글자가 16진수예요. 그래서 16진수면 그죠? 요거 하나가 요 숫자 하나가 4비트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개예요, 지금. 그러면 4, 6, 24. 얘는 24비트예요. 그죠? 24비트로 지금 메모리 주소 값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비트면은 대충 한 32비트짜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하자고요. 간단하게. 어쨌든 요런 주소에다가 지금 봅시다. 지금 한 바이트 그 한 블록 제가 저번에 한 초반이나 지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메모리 한 방의 크기가 한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
한 방의 크기가 최소 단위가 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 하나당 요 하나당 한 바이트예요. 8비트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캐릭터 변수 두 개를 만들고 인티저 변수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변수 하나 만들고 ch1에다가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q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티저 변수 하나 만들고 7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캐릭터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바이트를 확보합니다. 한 바이트. 한 바이트를 확보해요. 한 바이트를 확보하고 그 메모리 주소 값이 있겠죠. 내가 어디 빈 자리에다가 같이 온 거, 이게 호텔방 안에 빈 방에다가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 주소 하나 있을 거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아스키 코드 값으로 A 값이 그죠? 8비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옛날에는 7비트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가 여러분 아스키 코드 값이 65입니다. 그죠? 65이기 때문에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255보다 작죠? 그래서 충분히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연달아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꼭 효율적으로 뭐 뒤에 또 빈자리가 있었으면 또 뒤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Q를 집어넣고 또 그 뒤에도 이제 빈자리가 계속 났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럼 바로 또 인티저 넣는 거죠. 인티저 몇 바이트죠? 4바이트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 확보를 하고 7을 여기다 7 넣는 거예요. 인티저 저장하는 건 여러분 알죠? 7이니까 7이 이진수로 111이죠. 111이 7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110 0000 0000 00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만약에 A를 찾아서 쓰려면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ch1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가져다 쓰려면 지금은 ch1이라는 애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이 메모리 주소 0x12ff74 요 메모리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를 ch1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를 쭉 짜면서 ch1 이 0x12ff74 대신에 ch1을 여러분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요.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는 약간 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지? ch1이 있다며. 근데 왜 이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생각이 당연한 거. 그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도 약간 조금 약간 이 수면 밑으로 좀 내려놓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를 집어넣는 데는 한 캐릭터면 돼요. 근데 이 얘를 저장하려면 그죠? 지금 얘 저장하려면 이 값을 저장하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죠. 요거가 한 숫자가 4비트씩이죠. 그죠? F까지 나가니까. 그죠? 4비트씩이니까. 그죠? 16진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러면 요 6개, 2에 저기 지금 2가 아니다. 4개, 이 4비트가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죠? 8, 16, 24. 총, 이런 형태의 6개의 지금 캐릭터로, 혹은 16진수 표기로 된 24비트를 저장을 하려면, 24비트 값을 저장하려면, 진짜 24비트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24비트니까, 실제로 이걸 저장하려면 24비트만큼의 용량이 필요해요. 8, 3에 24죠. 3바이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저장하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가 지금 예시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예시로 들어있는 이 이런 형태의 주소, 그죠? 24비트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 형태도 필요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이 메모리 주소 값을 내가 갖다 써야 될 상황이 오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소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선언되는 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런 실제 값을 저장하는 애들 말고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런 메모리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 있는 겁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자 하나죠. 예, 문자 하나입니다. 그죠? 인티저는 뭐예요? 숫자예요. 그죠? 정수. 그죠? 그럼 메모리 주소를 넣는 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 어떻게 생겼냐면, 그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와 이 앰퍼센트 표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죠? 포인터 변수는 특정 어떤 이런 우리 아까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 인티저 이런 것처럼 포인터 변수를 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 독립된 표시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이 컴파일러가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안에 이 메모리 주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한 바이트만 먹어요. 근데 인티저 같은 경우는 4바이트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주소가 몇 개 필요한가요? 4개 필요하죠. 사실은 그죠? 4바이트 다 알고 있으려면 그죠? 그러면 4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복잡해지죠 점점. 그래서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럼 64비트다 그럼 8바이트의 인티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값이 24바이트 지금 24비트죠. 24비트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나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이 변수 그러니까 해당 지금 포인터 주소가 실제로는 어떤 자료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당 자료값을 나타내는 인디케이션 앞에 이 에스터릭 마크를 붙여서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임을 알리는 겁니다. 조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거죠. 여기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 정수 7이 저장된 인티저형 변수 num을 선언하고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위한 포인터 변수, 그죠? pnum을 선언하자. 그리고 나서 pnum에다가 변수 num의 주소값을 저장하자.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7이 들어가는 자리는 num인 거고요. 그러니까 num이라는 변수에는 실제로 숫자 7이 들어가요. 예. 0000, 0000, 0000, 0000, 0111. 예. 요게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num이라는 변수가 4바이트를 먹고 있겠죠. 이 4바이트 메모리 중에 하나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pnum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num에다가 이 인티저 변수 num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인티저 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인티저 해서 num 만들어서 그죠? 7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num에는 7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num의 메모리 주소를 넣기 위한 포인터 변수 pnum을 만들어서 num의 메모리 주소를 넣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터 변수 어떻게 만드느냐? 포인터 변수는 해당 포인터가 가리키는 해당 포인터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인티저죠. 그죠? 인티저 변수 num을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 값을 넣을 pnum을 만들 거거든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티저라고 쓰고 에스터릭 마크를 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름을 써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티저가 4바이트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가 4개예요. 실제로는. 하지만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이 메모리를 할당하냐면 제가 그랬죠. 인티저를 딱 보면 컴파일러가 뭐 하냐면 일단 빈자리를 찾아요. 그 빈자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인티저를 넣을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인티저가 몇 바이트다? 4바이트입니다. 32비트.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연속으로 비어 있어야 빈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쫙 보다가 호텔 방을 쫙 뒤지다가 단체 손님이 왔어요. 10명 단체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단체 손님을 만약에 내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1000개의 방이 있는데
손님 10명 왔어요. 그러면 10명을 1000개 방에다가 막 쪼개서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 뭐 이제 짐 갖다 놓고 이제 저녁에 또 이제 도시 야경 보러 이제 사진 찍으러 모일 건데 다 쪼개져 있으면 모이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 주인은 어떻게 방을 주냐면 단체 손님이 10명 오면 그죠? 호텔에 비해서 손님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호텔이 굉장히 크거든요. 호텔 방은 굉장히 커요. 아까 맞죠? 320억 개 방이 있어요. 제 컴퓨터는. 그 중에 4바이트니까 그죠? 4바이트니까 4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4개를 320억 방 호텔 전체에다 흩뿌려버리면 모이려면 한 세월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호텔 주인은 어떻게 방을 주냐면 인티저 4바이트를 할당하기 위해서 4개의 방이 연속으로 비어 있어야 빈자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찾다가 4개가 연속으로 비어 있는 데가 딱 있으면 거기를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드는 거죠. 논리적이죠. 여기까지는 논리적이죠. 예.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인티저 집어넣는다고 4개를 다 집어넣어요. 24비트가 4개나 있으니까 그죠? 4 곱하면 96비트죠. 96비트만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24비트만을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3개가 연달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지를 보면 76, 77, 78, 79로 다 연달아 있죠. 메모리 주소가. 실제로 피지컬리 그렇게 연달아 있어요. 메모리가. 예. 네, 여러분 실제 메모리 칩 안에 그죠? 예. 그렇게 4개 연달아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 가정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요 24비트만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면 돼요. 그렇겠죠? 예. 대신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실제 이 첫 번째 주소부터 연달아 4개가 무엇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앞에다가 실제로 포인터 주소가 가리키는 이 포인터 주소에 있는 값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4바이트 중에 첫 번째 거 0x12ff76 이 주소로 시작해서 4바이트 연달아 있는 자리는 인티저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애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예. 캐릭터도 똑같아요. 만약에 캐릭터고 에스터리크 마크 들어가면 해당 그 주소만 할당이 됐다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더블을 썼잖아요. 더블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그 64비트 최소 8바이트를 다 사용하게 셋업을 해놨다면 8개가 있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는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포인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포인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어디 갔냐? 자, 그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 24비트죠. 83에 24인데 그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12FF76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좀 보자. 얘는 몇 바이트를 쓰고 있니? 지금 얘는 24비트로 한정하지 않았네요. 하나가 지금 4비트씩이죠. 그러니까 4, 8, 여기 하나, 둘, 3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예시를 어떻게 들었냐면 실제로 24비트만 할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4비트 컴퓨터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컴퓨터 개발할 때 항상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막 여러분들 기억하기 8비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4비트도 있었어요. 4비트, 그 다음에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 32비트. 왜 2배씩 늘어왔는데 이 컴퓨터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개발해 왔냐면 2비트짜리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얘를 2개를 이어 붙였어요. 그러면 4비트가 되겠죠? 그럼 4비트짜리 컴퓨터를 2개를 이어 붙여요. 그럼 8비트가 되겠죠? 이렇게 8비트 컴퓨터를 CPU를 2개 이어 붙여요. 그럼 16비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배씩 늘어왔어요.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라고 가정하면 이 32비트의 결국 그 어떤 의미냐면 이게 여러분 32비트 컴퓨터는 CPU하고 메모리하고 주고받는 이 핀 개수가 32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도
32비트 수만큼 인지할 수 있어요. 32비트만큼 있으면 메모리 32비트만큼 방을 방 번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복습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아마 듣는 분은 제가 이건 뭐 다 하고 다 올릴 건데 바로 올릴 건데 먼저 보고 이제 똑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주말에도 다시 다음 주 주말에도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 안 되면 또 찾아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랬지? 그래서 32비트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이 비트 폭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메모리 양을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붙일 수 있느냐, 방 번호를 붙일 수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64비트만큼 할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트릭이 필요해요. 예, 여러 가지 트릭이 필요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세부적인 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24비트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은 앞에 00이 생략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32비트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32비트 저장하려면 포인터 변수의 크기도 32비트, 4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가 아닌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왜 그림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 하나가 4비트 아니냐? 4비트 맞지? 그런데 요 뒤에 그림이 좀 잘못돼 있네. 요 하나가 4비트네. 그죠? 4비트죠. 그죠? 이거 두 개가 1바이트입니다. 이거 좀 그림이 좀 잘못됐네. 그죠? 요거 방 두 개가 1바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4바이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비트만큼 할당을 해서 포인터 변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얘도 8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이 숫자 하나가 4비트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해야 1바이트가 되니까. 이분도 그림 보신 분이 좀 헷갈렸나 보네. 그죠? 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내려가 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제, 포인터는 실제로 이 포인터 이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로 가보면 실제로 어떤 값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인티저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인티저하고 별이 붙는 거고 에스터리크 마크가 붙는 거고 만약에 더블형이다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실제로 얘는 부동소점 더블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더블하고 에스터리크 마크가 들어가는 거고 unsigned 인티저다 그러면 unsigned 인티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크 마크 붙이고 이제 포인터 변수 이름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p-3의 주소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으로 찾아가 보면 그 주소값에는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은 unsigned 인티저 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너럴라이제이션 해서 이제 표준형을 보면 타입 그죠? 이제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형태 그 타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크 마크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름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요게 이 에스터리크 마크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빈칸으로 떨어져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터리크 마크가 이렇게 빈칸에서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살짝 이게 좀 뭔가 해보려고 해야 했는데 그죠? 자 보면 만약에 내가 인티저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별을 넣고 p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엔터를 치니까 바로 얘네 이쪽으로 갖다 붙죠.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어떤 형태로 이제 이제 코드 정렬을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긴 한데 이런 거 만약에 인티저 같으면 이런 거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서 내가 뭐 P 캐릭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땜질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세미콜론 붙이자마자 바로 지금 여기 갖다 붙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내가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W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얘는 지금 이제 어떤 뭐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코드 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짜더라도 이 방식으로 하자고 이제 좀 추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위에 건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에디터가 이렇게 맞춰줬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이죠? 이 에스터릭 마크가 타입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포인터 변수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 다 표기법에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여하튼 에스터릭 마크가 있으면 해당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 라는 인디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책에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도 있네. 여기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캔F에서 사용했던 그 앰퍼샌드 마크 있죠. 이거는 뭐 하는 거, 뭐 메모리 주소라면서요.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요 앰퍼샌드 마크하고 요 애스트랙 마크하고 요 두 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티저 했을 때처럼 보수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한번 봅시다. 요거 간단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는 이제 얘는 뭐 하는 건지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한다고 써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num이라는 변수에 인티저 변수를 만들어 놓고 5를 집어 넣어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num 안에 있는 값은 상수죠, 그죠? 상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티저 값을 가리키는, 그죠? 지금 인티저 포인터 변수를 만들 거거든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인티저 포인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인티저하고 애스트랙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얘는 뭐 들어가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 안에 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메모리 주소값만 들어가요. 여기는 딴 거 못 들어가요.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값은 메모리 주소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왜 인티저하고 그 다음에 뭐 플롯하고 메모리 들어가는 값 봤죠? 완전 다르죠?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준 적 있어요. 그죠? 인티저를 메모리에다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7을 넣었다 그러면 1110 0000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0.7이나 뭐 이런 숫자 소수점을 플롯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르게 나왔었죠. 그때 제가 IEEE 754의 그 저장 방식을 설명을 하면서 익스포넨트하고 그죠? 멘티사의 24바이트, 24비트, 23비트, 8비트 뭐 이렇게 나눈 거 있었죠. 그죠? 그렇게 저장돼요. 그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도 똑같아요. 포인터 변수는 안에 있는 값이 메모리 주소 값이라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파일러가 이 메모리 주소를 이 변수를 읽을 때는 무조건 여기는 메모리 주소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값을 써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메모리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메모리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뭐 꽁 X 해서 뭐 메모리 값을 내가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위험하다는 언급 잠깐 한 적 있죠. C가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메모리 값을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얘는 메모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내가 어떤 특정한 변수의 메모리 값을 집어넣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목적이고 사실 이 변수 포인터 변수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메모리 주소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코드 예시에서는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pnum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의 메모리 주소 값은 뭐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써서, 이런 걸 뭔가 이렇게 써서, 그러면 이제 아까 예시처럼, 그죠? 지금 그러면은 p 인티저 안에다가 a의, 그죠? 주소값, a의 주소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a의 주소값은 뭐냐? 뭔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꽁x 내 맘대로 뭔가 집어넣고 싶은데, 그죠? 예, 이렇게 막 넣고 싶은데, 넣고는 싶은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뭐야, 줄 생기죠, 그죠? 비트수 안 맞다고 줄 생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넣으면 문제 생기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치라고 쓰는 건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주소를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전에 뭐 자주 하던 짓을 한번 보면 디버그를 이렇게 가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왔어요. 인티저 요 값을, 그죠? A 지금 이거 딱 F10번을 눌러서, 그죠? 혹은 디버그에서 이건 스텝 오버해서 한 행 딱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A라는 변수 주소, A라는 변수에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A의 주소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라는 변수 안에, 제가 얘기했죠. A는 실제로 피지컬한 어떤 메모리 주소가 A에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쉽게, 사람처럼 뭔가 코드를 보게 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지정한 이름에다가 그 메모리 주소를 배치시켜 놨을 뿐이지, 실제로 이 A라는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어요, 피지컬리. 예, 그죠?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앰퍼샌드 연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값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A의 주소 값은 뭐냐? 주소 값을 알고 싶다면 앰퍼샌드를 딱 붙여요. 그러면 A의 주소 값이 나옵니다. 여기 디버그에서는 이제 그 주소값 찾아서 이제 5가 들어있다는 것도 보여주죠. 타입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잠깐 보여주려고 했던 예시 중에 하나고, 어쨌든 예시일 뿐이고. 그래서 만약에 pint에다가 a의 주소값을 넣고 싶으면 뭘 넣는다? 앰퍼센트 마크를 하고 a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럼 얘 결과값은 뭐다? 얘의 결과값은 주소인 거야,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아이고, 이거 진작 좀 키워서 할 걸 그랬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요게 결국은 주소값인 겁니다. 주소값이니까 p 인티저는 무슨 값? 주소값을 저장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없이 들어가. 빨간 줄도 없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p 캐릭터는 캐릭터 변수를 넣는 애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b의 주소값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딱 봐요. no issue found. 딱 그죠? 이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앰퍼샌드 마크예요. 이렇게 예시를 보면, 그죠? 예시를 보면 여기 봅시다. 예시 한번 봅시다. 얘는 그죠? P는 위에 인티저 포인트 변수에서 빼야 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맞는데, 그죠?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하네, 그죠? 그러네, 그죠? 여기는 인티저로 만들어 놓고, 그죠? num1은 인티저 변수예요, 그죠? 인티저 변수예요. 근데 얘는 지금 더블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pnum 안에 들어가는 주소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찾아가 보면 그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값은 인티저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블 포인터로 만들어 놓으면 컴파일러는 pnum1 안에 있는 주소 안에 있는 값은 더블이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값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티저 형태로 비트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IEEE 754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장이 돼 있다고 인지를 해버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뭐 볼랜드 C++ 아니면 볼랜드 C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모든 뭐 이클립스라든가 다른 뭐 또 요즘 애플 쓰는 친구들이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엑스코드라는 것도 있죠. 예, 그런 모든 대부분의 이제 IDE 솔루션들이 이런 거를 컴파일러 레벨에서 다 자르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지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앰퍼센드는 뭐냐? 그러니까 만들 때 앰퍼센드 썼는데 이 앰퍼센드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잘 봐봐요. 내가 여기서처럼 지금 pint에는 뭐 들어있어요? a 변수의 메모리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pint의 메모리 값을 찾아가 보면 그 메모리 주소로 딱 가보면 a가 있는 거죠. 그 a 안에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뭔가 좀 여러분 뭔가 왜 두 번씩 이렇게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냥 있으면 되지. 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 거야. 아직까지는 이거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넣어놔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 여튼 그 의문은 조금 넣어놓고 여튼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를 집어넣은 pint라는 이 변수 안에는 메모리 주소가 있어요. 그죠? 메모리 주소. 그 메모리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니까 A예요. 걔는 A예요. 그 A 안에 뭐 있냐? 5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메모리 주소 값만 가지고 해당 이 A 값을 참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 살짝 얘기를 해주면 지금은 여러분 보면 이 변수 하나만 지금 주소를 이렇게 주소값을 집어넣고 있죠. 나중에는 이 주소에 이 변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함수 했죠. 함수가 통째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예. 인티저 4바이트밖에 안 되는 무슨 그 안에 펑션이 무슨 그 안에 무슨 함수가 들어갑니까? 예. 할 수 있어요. C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메모리 주소만 갖고 있을 때 5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 안에 실제 값은 무엇이냐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쓰는 게 이 에스터리크 마크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죠. 인티저 num이란 애를 만들어 놓고 1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num의 메모리 주소 값을 그죠? num의 메모리 주소 값을 pnum에다가 넣었어요. 예,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 변수 pnum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기를 바래요. 안 되면 돌려 봐요. 온라인 강의는 그런 게 좋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pnum은 그죠? pnum은 num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메모리 주소만 가지고 원래 pnum이 갖고 있는 이 10 있죠? 이걸 참조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에스터리크 막 쓰는 거예요. 이러면 거꾸로 이 메모리 값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의 값은 무엇냐가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앰퍼센드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앰퍼센드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앞에 붙여서 그 변수의 메모리 값을 가져온다면 이 에스터리크 마크는 메모리 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 앞에 붙어서 그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값, 이 값을 갖고 있는 변수, 이 메모리 주소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을 받아나는 거예요. 반대죠, 서로. 얘는 메모리 값을 주고, 얘는 실제 값을 주고. 그런 거예요. 아저씨,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안 보이는데 제가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앰퍼센드만큼은 메모리를 반환하고, 메모리 값을 반환하고, 에스터리크 마크는 메모리가 가리키고, 메모리 주소에, 그 메모리 주소 값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갖고 있는 실제 값을 반환하는 거. 그래서 이제 프린트F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D예요. 10진수로 찍어요. 메모리 값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진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뭐 넣어요?
num을 넣는단 말이에요. num이 10진수 값이니까. 근데 num 변수의 메모리 값을 pnum이 갖고 있어요. 그럼 pnum의 메모리 값 안에 갖고 이 메모리가 가리키는 그 공간,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은 뭐냐를 알고 싶을 때는 str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값이 아니라 그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실제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인티저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4바이트, 그러니까 4바이트를 연달아 읽어서 그 인티저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값을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메모리 값만 가지고 실제 값의 변환 바꾸어 조질 수가 있어요. 자, 예시 한번 보죠. 인티저 100, 그죠? num 1에 100입니다. 그죠? num 2에 100입니다. 그죠? 인티저 별. 이 예시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코드를 보는 게 더 좀 이해가 좀 더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자고, 그죠? 이런 짓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예시를 한번 써봅시다, 그죠? 자, 실제로 인티저 값 2개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 그죠? pi. 5.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pj, 그죠? 이렇게 포인터 변수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i에다가 그죠? 여기 메모리 주소 값이 들어가야 돼. 메모리 주소 값을 가져오려면 %만큼이다. 그죠? 그죠?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렇게 pj에다가는 j의 메모리 값을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pi랑 pj만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진짜 i랑 j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고, 왜냐면 내가 메모리 주소 갖고 있잖아요. 내가 방번호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번호를 내가 알고 있어요. 손님 안에 들어있는 손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방번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번호만. 그러니까 방번호 앞에다 사실은 이런 거지. 504호실에 제인이 들어가 있고 505호실에 칼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칼이랑 제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를 504호, 505호라는 방번호로 직접 가지고 있으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포인터 주소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러면 뭐죠? 이러면 실제로 i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메모리 주소값. 에스터리크 마크가 붙는 순간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0을 넣고 혹은 pj에다가 20을 넣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뽑아보자 이거죠. 프린트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d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내가 i랑 j를 바로 써버릴게요. 그럼 더 어떻게 보면 개념이 더 확실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짓 하기 전에 한번 더 뽑고, 그죠? 그러면 바로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봅니다. 그죠? 실행 해보면 에러 났네. 왜 내러냐? 응? 아이고, 아이고, 이제 파이썬하고 뭐죠? 코드를 자꾸 하다 쓰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아이고, 뉴라인 캐릭터가 없네.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뭔가 하기 전에 원래 값이 나오죠. 5하고 15하고, 그죠? 5하고 10하고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5하고 15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뭔가 값을 집어넣은 두 번째 값이 나와요. 내가 실제로 i랑 j 값에다가 직접 집어넣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i는 10, j는 20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 주소값만 가지고 직접 값을 바꿔 넣치기 한 거예요. 왜냐면 주소값을 아니까 그 주소값 직접 찾아가서 i 값을 직접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이게 되는 거야. 직접 메모리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직접 그 메모리 주소로 가서 값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라는 이 컴파일러가 여러분 코딩하라고 코딩 쉽게 하라고 i랑 j라는 변수가 만들어 놓고 이 i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j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i랑 j를 직접 만지지 않고 메모리 주소만 가지고도 값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메모리 주소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에스터리크 마크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앰퍼샌드 마크는 주소를 반환하고 에스터리크 마크는 주소 안에 있는 실제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죠? 인티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첫 번째 주소 이후로 4바이트가 붙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인 거고 더블 같은 경우는 이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더블을 해도 더블 하면 4바이트 이거 실제 찍어봐야 되는데 이걸 한번 시험 문제로 내볼까요? 어쨌든 8바이트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얘는 더블 포인터 변수 뒤에는 8바이트만큼 있으니까 8번 연달아 쫙 읽어야 한 더블 변수가 나온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죠. 컴파일러한테. 예. 그래서 요거를 안다면, 연달아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제, 포인터 값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제가 이제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배열 이후 그 개념을 이제 으로 하는 건데 사실 먼저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배열이랑 얘는 이제 같이 어떤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먼저 봐도 똑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배열에서 더하기 연산긴 해서 이제 그 다음 인자 그 다음 배열값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 생각해봐. 너 포인터 같은 경우는 4바이트 연달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읽어오는 경우는 4바이트 연달아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티저 포인터 변수 뒤에 또 똑같은 다른 포인터 변수가 있다면 포인터 변수 포인터 메모리 값 플러스 4바이트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인티저 값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달아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배열이고. 여하튼.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널 포인터하고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잘 봅시다. 자, 제가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할 때, 쓰레기 값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이런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초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만 만들어 놓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럼 청소 안 했단 말이야, 안에. 호텔방 안에 청소 안 했어요. 그냥, 사람 오니까, 이게 빈방이네? 빈방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 이제 할당만 한 거야. 이제 504호에는 제인 들어갈 거고 505에 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지. 그리고 방 열어가지고 안에 청소하지 안 한 거예요. 아니 방 더러워. 그러니까 제인하고 칼이 그 방에 실제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인이 들어왔을 때 아이 더럽네. 그러면 제인이 혼자서 자기 스스로 청소할 수도 있고 혹은 제인이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하는 사람은 어때요? 청소를 미리 해놓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트러블이 생길 일이 적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에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하는 게 보통인데. 자, 아까는 제가 이 짓을 하다가 내가 실수했다고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아까 초기 값을 막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죠? 이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드는 건 뭐예요? 여기는 뭐 들어가요? 메모리 주소값 들어가요. 메모리 주소값.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i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할당된
할당된 메모리 값을 넣는 건 안전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내가 이 주소에 뭐 있는지 알거든요. 5 있어요. 5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 5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몇 비트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이게 보자. 3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4 8 32 이게 32비트죠. 4바이트. 이런 메모리 값을 집어넣어 이렇게 넣었다고 쳐봐요. 이거 돼요. 컴파일하면 이거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이상한 방금 이상한 방금 여러분 잠깐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빨라갖고 티가 잘 안 나는데 아까 뭔가 멈칫했어요. 이게 뭔 짓을 했냐면 뭔 짓을 한 거냐면 지금 봐봐 이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자 메모리 값 한번 봅시다. 우리 메모리 주소 아까 내가 볼 수 있다 그랬죠. 잠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디버깅 모드로 가봅시다. 그럼 이게 여기 지금 메모리 창이에요. 우리 메모리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이 주소에 뭐 있는지 한번 가볼까? 뭐 있는지 몰라요. 한번 가봅시다. 뭐 있는지 모르지만 가봅시다. 여기 뭐 있나? 뭐 있죠? 뭐 값이 들어있어. 0도 있고, 뭐 0, 1, 0, 5, 8 막 무슨 값이 있어요. 그죠? 이거 누구한테 할당된 건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군가한테 할당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자, 봐봐요. 여기 퍼포먼스 보면 아까 봤잖아. 메모리.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많죠. 뭐 많이 필요합니다. 총에서 얘는 얼마 먹어요? 지원차서 1기가를 먹어요. 크롬이 메모리 좀 많이 먹기로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 주소가 누구한테 할당돼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왜냐면 컴퓨터에 적었잖아. 메모리를 쭉 보면서 첫 번째 나온 빈 방에다가 막 값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에 여기 들어가 있는 뭔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을 내가 맘대로 고쳐도 되는 걸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 F2가 여기 잘못된 이 된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변자가 들어가 있는 값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진짜고. 그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잘 돌고 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다가 뭐 이상한 값을 막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 값을 집어넣고 그럼 내가 이 집어넣었죠. 그럼 PI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0 넣었어요. 이거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이거 뭐 있을 줄 알고 여기다가 막 맘대로 막 써버리면 컴퓨터가 뻗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윈도우 OS가 쓰고 있는 영역이라면 윈도우는 이래서 해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해커들이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때 우리 설명하면서 스캔F가 혹은 스캔F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뭔가 검사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스캔F에 그죠? 우리 스캔F 한번 같이 돌아가서 볼까요? 우리가 스캔F 어떻게 썼어요? 스캔F 쓰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으실 포맷을 쓰고 여기다 뭐 썼어요?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스캔F는 값을 직접 받지 않고 그 값의 메모리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값을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값을 직접 집어넣는 거지. 근데 스캔F 이제 이게 왜 스캔F가 위험한지 알겠어요? 스캔F에는 이 스캔F라는 함수에는 이 값을 검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내가 인티저 값, 그러니까 데시멀로 넣는다는 얘기는 인티저 값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스캔F는 4바이트만큼 써요. 4바이트 연달아서 쫙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i에다가 한 100바이트짜리 값을 저장해 놓고 이 메모리 값을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스캔F는 이거 검사 안 해요.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scanf _s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수업하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주소를 직접 만진다는 게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는 반면 이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짓을
위험한 작업을 이게 만약에 내가 그죠? 여기는 이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썼지만 여기까지는 위험하단 말이야. 이렇게 딱 방 만들어 놓고 여기는 쓰레기 값 들어있다고요. 요게 딱 실행되고 나면 PI에는 쓰레기 값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값 메모리 주소 안에 제 주소를 실제로 찾아갔을 때 거기가 어디 뭘 가리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초기화가 필요하긴 해요. 위험함을 막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게 널이라는 겁니다. 널이란 게 영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컴퓨터 언어에서는 널은 일반적으로 C에서 특히 C에서는 널은 숫자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false를 0으로 하는 것처럼 널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널이 바로 쓸 수 있는지 뭐 한번 써보자. 이게 되나? 널 있네요. 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널이라고 쓰면 자 이 널이 뭔가가 궁금하면 여러분 갖다 대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그죠. 저번에 제가 열었던 거 이거 STDI 열고 싶은 거 컨트롤 누르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보면 밑줄 생겨요.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열립니다. 그죠? 예. 거기로 가요. 얘도 이제 딱 보면 어떻게 생겨요? 디파인에서 뭐 써놨죠? 보이드 0이에요. 0. 뭐로 써요? 0이에요. 0. 그죠? 그리고 널은 0이란 뜻이거든요. 보이드 자료형의 포인터에 0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이드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널이란 건 0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메모리도 참조하지 않는 형태로 초기화가 돼요. 요거는 안전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메모리 값도 참조하지 않도록 초기화를 해요. 요거를 널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내용은 일단은 이제 12챕터 12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 슬라이드는 얼마 없죠.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내용은 좀 많아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중간고사 안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 보고 수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수업은 계속 나갈 거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뭐 목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언제 보는 시점에서 다르구나. 10일이 나오죠. 시험을 우리가 15일날 보기로 했죠. 그래서 10일쯤에 뭐 우리가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조금 써머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이상을 하면 되고 8일날 제가 이제 그 배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요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엔간한 공대생들보다 굉장히 C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잘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코딩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나중에 그걸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대생들은 이런 머리를 굴려가면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머릿속에 이제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예술이나 이런 무조건의 어떤 무정형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이거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어쨌든 이게 뭐 메타 뭐 이런 게 있는데 메타인지나 뭐 자기 스스로 보는 거지. 그게 그런 지능은 이런 체계적인 사고가 밑받침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다음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해도 여러분 뭐 저는 오프라인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오프라인이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은 여러분 언제든 메일이나 뭐 쪽지로 해주면 됩니다. 이미 벌써부터 다른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저한테 막 밤에 막 쪽지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늦게만 막 깨우려고 막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저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저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